안녕하세요. 이어도 지킴이 정종우입니다. 오늘은 이어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어도는 왜 우리나라 영역에 속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4가지의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체적으로 마주보는 나라의 해양 경계선은요, 중간선으로 나누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이렇듯 중간선 원칙으로 경계 획정을 하게 되면 이어도는 우리 바다에 속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1952년도입니다. 우리나라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을 선언한 평화선 선포 수역 안에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전쟁 중에도 일본으로부터 한국 연안 수역 보호를 위해서 선언한 해양 주권선인데요. 독도를 포함해서 이어도까지 선포한 수역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어도는 해저광구 제4광구에 위치한 우리나라 대륙붕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륙붕은 해안에서 수심이 비교적 얕고 경사가 완만한 해저 지형으로 육지가 자연적으로 연장된 해저 지형을 뜻하는 건데요. 여기 우리나라 해저광구 보이시죠? 우리나라 해저 4광구에 위치한 게 바로 이어도입니다. 마지막 4번째, 수천 년부터 전해 내려오는 설화나 민요 등에서 이어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노래나 이야기 속의 이어도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고통과 걱정이 없는 환상의 섬으로 영원한 이상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단순하게 상상의 섬으로서가 아니라 이 작은 암초가 이 상상의 근거가 된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과거 이 물속의 작은 암초를 알게 된 사람들이 상상력을 덧붙여서 가상의 섬, 이 이어도가 만들어진 게 아닐까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이어도가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 이어도란 이름으로 존재를 해왔고요. 그 모습을 1984년도에 그 실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설치가 돼서 다양한 해양 정보들을 다른 나라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고 팩트가 되겠죠. 다음 지도를 보게 되면 한국과 일본, 중국 각각의 나라가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방공식별구역이란 우리의 영공이 침범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외곽 지역 상공에 설정하는 임의의 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법적인 효력은 없어도 이 우리나라 영공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설정한 구역으로 또 다른 나라 항공기가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사전에 통보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이어도를 자기네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켜버린 겁니다. 결국 우리 정부에서도 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까지 확대해버리는 강수를 둡니다. 이런 중국의 주장에 억울하게 이어도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이어도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